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죠.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지역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여기는요 원효로 4가에 위치한 주택을 살펴드릴게요.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봐주실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정비구역으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구도심의 어떤 혁신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 한 7평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층수는 1층에서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에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고요. 2023년 4월에 준공의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4월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성 건축물을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룸과 1.5룸으로 젊은 층들이 거주할 그런 주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그 아이들이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외관들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있는 풀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고요. 원룸이라던가 또 1.5룸의 특성상 조금 좀 좁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에 가시감이라던가 이런 걸 좀 넓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붙박이 시설이라던가 또 이런 에어컨, 또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붙박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오피스텔 이상의 외관들을 갖고 있는 내부 구조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내부 시설 공간들도 잘 쓸 수 있도록 동선까지도 같이 고려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계절이죠. 다가오는 4월이면은 바로 이 완벽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인 곳으로 지금 건물 특징 상세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주변 이야기도 더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원효로 4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상은 한강변 산책이라든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비창이죠. 지금 국제 업무도시가 변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병원이라든가 한강 등의 그런 주변 생활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상가들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젊은 층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1.5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많이 크게 만들어질 용산민족가족공원이죠.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고요. 또 백화점이라든가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면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 고독의 상권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그 생활 인프라들이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뭐 강남 등의 핵심 업무지구와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을 당시에는 여의도의 금융 업무지구하고 또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다리까지도 놓게다 할 정도, 다리도 놓을 정도로 용산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의 핵심, 의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보면 정중앙에 있습니다. 마포와 여의도, 광화문, 강남으로 해서 용산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용산의 재정비는 사실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또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나대지 상태로 명도라던가 이런 수용이 필요 없는 나대지 상태의 개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의 그 구도심 개발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난 6일이죠. 자, 싱가포르에 있는 화이트 조닝을 런칭해서 용산 같은 경우에 국제 업무지구 용산 정미창 일대에도 이것을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옥토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밸리를 런칭해서 이런 화이트 조닝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요. 어떤 이곳에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또 용도의 제한들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해서 조금 더 넓고 용도에 맞는 또 어떤 제약 고도라든가 이런 시설의 제약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지원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존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조감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덧붙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도시 세계 속의 어떤 용산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4개 정도의 어떤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비욘드 조닝이라 해서 지하로는 차량은 모두 지하로, 또 상층부는 보행과 녹지 공간들만 들어가겠다. 또 자율 주행이 되고 또 녹지 공간을 최소 50%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맞춤루가 돼서 그 녹지 공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서울시가 직접 주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역 북부 개발 사업이죠. 202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5개 동으로 만들어서 오피스가 한 2동 정도 들어가서 38층까지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에 그 오랫동안 사실 뭐 정감이 있지만 낡았죠. 많이 낡은 이런 곳들이 재정비되면서 국제 업무타운으로 또 그 이쪽에 있는 삼성에 있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가 이제 강북에도 들어선다는 어떤 그런 최초의 그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하고 좀 적은 그런 규모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38층에 5개 동이 들어온다면 용산에서 서울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업무지구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라던가 이런 젊은 층이 시설물들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비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서울역 북부 지하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같이 있으면서 용산역까지도 지하화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에 있는 철로들이 전부 지하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비창 부지라든가 연결된 모든 곳들이 이제는 재정비돼서 다른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물건지 인근에 있는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도 건립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7층으로
7층까지의 부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층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론 택시라던가 로봇 택시들에 대한 연구소라던가 또 지역 주민과 연결된 이런 체험학습들을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요. 현대그룹이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포부를 갖고 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UAM이죠. 도심 항공의 어떤 필두, 거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강변과 연결되는 보도까지도 만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지역 경제라던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편의성, 또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사과를 둘러싼 호재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용산 원효로 사과가 이제 10월 26일 날 모아타운으로 이미 확정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산구 일대 많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되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이곳 원효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져서 조합원이 특정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빌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입주권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이해도를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또 추진위 승인이라던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 자체를 생략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한 2년씩 소요되는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는 그런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타운화시키는 소규모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상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대지는 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억 1,800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 한 3천만 원 정도, 또 대출이 가능하죠. 3억 한 8천만 원, 800만 원까지, 특히나 지금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세계 최초의 어떤 대출까지도 확대돼서 보여진다면 좀 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실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